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게리 베이너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 또 뻔한 감사하기에 관한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감사하기를 하는 것이 마인드셋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스스로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이런 잔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77억 명 중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몇 등 정도 될지 순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위를 매기는 게 지금 일단 굉장히 막연하실 겁니다. 그 막연함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참고할 만한 팁들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으신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어가는 수치죠. 갑자기 무슨 유니세프 공익광고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매일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다면 이직을 할 수 있으신가요? 세계 노예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 인구의 무려 약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신가요? 지구상의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무려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돈,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다보스 2017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2,300만 원입니다. 인도는 약 180만 원, 브라질은 약 5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세상이니까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백만장자를 꿈꿉니다.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30살이 되기 전에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대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사는 그 시점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쓰고 있는 시간을 합치면 하루에 2억 시간 정도 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올려다보느라 아래에 있는 수십억 명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잠시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79세이다. 1880년에는 39세였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 1930년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27세이고 직장생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고 가정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일을 찾아도 괜찮다. 당신이 현재 33세이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도 6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이다. 어제 혹은 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들 볶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만약 그 진흙탕에 가까이 간다면 나는 바로 감사함이란 호스를 꺼내어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흔하디 흔한 엄청나게 많은 자기계발서나 각종 미디어에서 다루는 감사하기에 대해 오늘은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약간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는 단기적인 에너지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노로 얻은 에너지는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좋은 퀄리티의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제 주위를 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들로 인해 부모님을 속으로 원망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막 성공 후에 보란듯이 부모님께 사과를 받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렀고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없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불안과 분노는 성공의 강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행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분노는 지니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재료들이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자는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명확히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자신을 채용해주고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는 거죠. 감사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 굳이 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더 소중한 무언가를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자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저 역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의 구독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 댓글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5가지를 적어주세요. 부담 없이 그냥 짧은 단어들로 간단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느 날 작은 일에 불만을 느끼거나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순간 깨달으셨다면 그때 다시 들어와서 오늘 이 영상에 달았던 여러분 스스로의 댓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저자 역시 자신의 구독자분들께 받아본 사연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감사한 것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감사한 마음이 일상에 뿌리를 내리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감사의 마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자인 게리 베이너척은 3,4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슈퍼 인플루언서이자 기업의 CEO예요. 그런데 엄청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에이전시 베이너 미디어의 CEO인 저자는 본인 회사 매출의 30%나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에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자기 개인 트위터 계정이라고 착각하고 그 최대 고객사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다른 회사를 흉보는 글을 올린 거예요. 당연히 그 고객사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그 고객사의 임원이 직접 저자의 회사로 날아왔습니다. 그 고객사 임원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자신들과 계속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정말 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건 좀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 고객사의 임원은 당황했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저자는 아무리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타사 임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었다고 그때를 회상하는데요. 기업의 수장으로서 저자가 보인 이런 결정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비이성적인, 어쩌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 저자는 자기 회사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를 직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회사와의 비즈니스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자가 다시 정중하게 전화를 걸었고 그 고객사의 임원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다행히 격양된 감정은 한층 누그러져 있었고 이성을 되찾은 덕분이었죠.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갑자기 저자의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현대사회가 정의하는 현명한 결정이라는 개념이 간혹 보면 이성적 분석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언급한 감사, 그리고 책임감과 긍정, 이런 소프트 스킬들이 사실은 성공의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자 역시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 본 결과 이 소프트 스킬들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사함과 함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감사보다 더 식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긍정인데요. 이건 역시 엄청나게 익숙하고 식상한 말이지만 익숙하고 식상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저자는 본인 SNS에 여러분이 이 아기 사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아기 사슴이 해변을 따라 뛰어가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영상에 사자가 올 때까지는 행복하겠지 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기 사슴은 똑똑하니까 그 사자를 피하겠지. 사람들은 사자를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사자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못해 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두려움이 많거나 살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일단 긍정을 부정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 긍정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고요. 일의 위험성도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계속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긍정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 긍정이라는 것을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강조합니다. 지도니까 당연히 결과보다 찾아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긍정이라는 게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부정에 비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우실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긍정은 끈기라는 것과 패키지입니다.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끈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노력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한들 그 성공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산을 오를 때 정상까지는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죠. 그렇게 힘드니까 결국 정상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산 정상까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코스를 올라가는데 막 중간에 간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뭔가 즐기면서 올라가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과정을 즐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긍정이라는 엄청나게 식상한 아이가 주는 힘은 이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께 이 세상에서 가장 식상한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그리고 긍정.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